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1번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제 동성분이랑 이성분이 좀 나눠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분들이 조금 어떤 분이신지 매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여기 키카드에 보시면은 이름표, 명함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조금 개성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좀 독보적인 느낌도 좀 들어요. 카드가 전체적으로 좀 똑똑하고 유니크하고 특이한 느낌이거든요. 나의 전문성이 있다. 뭔가 조금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보면은 1번 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시그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것저것 시도하고 좀 도전해보는 거를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기질 자리에도 데빌 카드가 나와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도 1번 분들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시선을 받게 되는 매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모나 성격이 특이할 수도 있지만 직업이 특이할 수도 있고 직장이 특이할 수도 있고 1번 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조금 눈길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이런 존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1번 분들의 존재 혹은 1번 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1번 분들의 특성, 성격, 능력 이런 게 내 취향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성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번 분들한테 한번 빠지면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 취향 저격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유니크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좀 눈에 띄는 경향이 있고 1번 분의 말이나 행동이 좀 기억에 남고 결과물이 눈에 띄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1번 분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약간 1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고 싶고 이런 호기심을 조금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 분들 매력 자리에 펜타클 9번이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1번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워 보이고 혼자서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본인이 가진 것들, 능력, 재능, 뭐 약간 매력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여자가 혼자 정원에 서 있다. 는 카드인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서도 좀 잘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주변 사람들 집착하거나 그런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도 않고요. 누군가한테 의존하거나 그런 카드가 좀 없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1번 분들은요. 내가 손에 쥐려고 해도 잘 안 쥐어지는 바람 같은 그러니까 내가 구속할 수 없고 붙잡아둘 수 없는 바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1번 분은 오래 봐서 되게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모르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달라진 것 같고 가까워진 게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나 고민 등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과거의 모습이나 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 낯설 수도 있고 어쨌든 1번 분들은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요 그러면서도 1번 분들은 기질 자체가 데빌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나 사람이라던가 어떠한 동물이라던가 이런 존재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몰두를 하는 좀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평소에는 뭔가 집착하는 느낌도 없고 의존 안 하고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런 식으로 미련이 없어 보이는데 1번 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 정말 특별한 사람 그리고 1번 분들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상대에게 내 마음을 다 열어주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도 1번 분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고여 있거나 내가 맨날 하던 거 하면서 살거나 내가 맨날 있던 곳에서 항상 있던 곳에서 좀 편안하게 안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랑은 좀 거리가 멋인 느낌이다. 그리고 매력의 원천 자리에 완드 시종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나 관심 가는 거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좀 과감하게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좀 바꾸거나
그러한 느낌이 있고 이러한 내 분야에서 이미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좀 내재되어 있는 분이다. 항상 발전하고 싶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좀 겸손함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1번 분들이 정말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존재가 되실 수도 있는 거죠. 2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저렇게 본인 본업도 잘하면서 다른 취미 분야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눈길이 가고 궁금하고 특이하고 성격도 되게 매력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시간이 갈수록 좀 받을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좀 특히 나이가 어린 후배들한테는 1번 분들이 약간 워너비 느낌도 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1번처럼 되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동성분들이 본 1번 분들이랑 이성분들이 본 1번 분들의 모습을 볼게요. 우선 여기 컬러 카드를 보면요. 여기가 네이비 3번 동성분들이 본 1번 분들이고요. 로즈 2번 카드 이성분들이 본 1번 분들이에요. 상당히 반대의 컬러죠. 한쪽은 되게 핑크핑크하고 열정이 넘치는 로즈 색깔이고 한쪽은 뭔가 차갑고 칼 같으면서도 약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이 드는 네이비 3번 카드. 이렇게 두 분, 동성과 이성분들의 이미지나 매력 자체가 상당히 상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우선 동성분들이 생각하는 1번 분들의 이미지는 하이 프리스티지 여사제 카드예요. 상당히 똑똑한 카드고요. 통찰력이 높고 짙은 어둠 속에서도 웬만한 동물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데 유일하게 이 올빼미, 부엉이만 어두운 밤에서도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래나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1번 분들은 비교적 조금 빠르게 알아채거나 간파하는 느낌이 있고 눈치도 조금 빠른 편이 아닐까 싶거든요. 1번 분들이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고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조금 많다. 그래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번 분들을 보고 동성 분들은 배울 점이 있다. 혹은 1번 분들이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가고 따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보이고요. 1번 분한테 계속 호기심 가고 관심이 가고 1번은 나중에 어떻게 살까? 약간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뭔가 1번을 계속 알아가고 싶다. 그리고 1번을 나의 정말 중요한 인맥으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동성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번 분들이 가진 이런 똑똑함, 통찰력, 논리적 이러한 자유로운 성향 그러면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집중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몰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성분들 시각에 있어서는 부러운 요소일 수가 있고요. 고민에 대한 해답을 되게 빠르게 명쾌하게 던지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성분들이 우리들은 뭔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고 고민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러한 상황에서 1번이 약간 저 멀리서 되게 고민을 딱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제3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뭔가 자유롭게 구름을 타고 약간 날아다니는 그러한 느낌? 뭔가 조금 멋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 1번 분들한테 심지어는 동성임에도 약간 집착하거나 뭔가 어필을 하거나 대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때로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1번한테 뭔가 집착하거나 계속 막 연락을 하려고 하거나 멋있다고 조금 동경하거나 그런 동성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1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감을 둔다. 뭔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조금 멀어져 있는 느낌이고 약간 훌쩍 변해 있고 훌쩍 성장해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는 1번 분들이 좋은 친구고 되게 항상 가까이 두고 싶고 연락을 자주 하고 싶은 친구인데 저 1번은 본인의 세계가 강하고 그래서 가끔 잠수를 타고 연락 자체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이 뭔가 시시콜콜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1번 분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세계가 강하고 본인이 몰두한 일이 바빠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연락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연락을 자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 의존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날 귀찮아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1번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연락에 집착을 한다거나 자주 만나려고 한다거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살짝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동성분들은 좀 서운해하고 차갑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게 곧 1번 분들의 매력이기도 하다.
여기 보시면 동성분들이 본 1번 분들의 매력 자리에도 차갑고 이성적이고 혼자 좀 살고 카리스마 있고 좀 결단력 있고 독립성 있고 멋있는 조금 썬더플라워 독수리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독수리 자체도 고독한 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분들은 1번 분들을 보면서 좀 더 나랑 가까웠으면 좋겠고 단짝이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곁을 내줬으면 좋겠고 연락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하면서도 오히려 뭐 그런 부분이 1번 분들의 더 매력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성분들의 속마음 보시면 컵 3번이 나왔죠. 항상 뭔가 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해요. 나의 고민, 궁금한 거 근황 얘기라도 1번 분이랑 같이 많이 나누길 바래요. 이 3번 카드 자체가 그리고 각자 다른 역할,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카드거든요. 1번 분들은 내게 없는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다. 내게 없는 전문성 그리고 성격적 특성 어떠한 좀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고 항상 근황이 궁금한 사람.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싶고 알고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간에 공유하고 싶어하고 고민거리가 있다고 해도 1번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1번 분들이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캐릭터고 조금 독립심도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기 뒷말 자리 동성분들이 하는 뒷얘기 자리 보시면은 1번 분들의 기본 매력과 똑같은 나인 오브 스톤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1번은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뭔가 서운하기도 한데 1번이 멋있는 점이 있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궁금해. 항상 근황이 궁금해. 1번 분들이 되게 가진 것도 많고 내가 타고난 재능, 일권의 능력이나 심지어는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조차도 1번 분들이 실제로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여유롭고 풍요롭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퉁치면 좀 잘 살아 보인다. 꼭 돈이 많고 부자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잘 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둥바둥하지 않고 뭔가 우는 소리를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1번 분들이 은근 의지가 되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 느낌이고요. 다음으로 이성분들이 생각하는 1번 분들의 이미지와 매력을 보면 조금 반대로 로즈 2번 카드 굉장히 정열적이고 따스하고 열정적이고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도 있거든요. 이성분들이 본 1번 분들은 약간 이 네이비랑은 정반대라서 신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재밌고 여기 보시면 이성분들이 본 1번 분들의 이미지가 컵의 아이인데요. 당연히 이성분들의 시각에서도 1번 분들은 개성도 있고 자기 세계도 강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가 있다. 사실 1번 분들이 되게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고 은근 외로움을 타고 상처도 잘 받아.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 분들이 막상 겉으로 봤을 때는 독립적이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뭔가 철벽도 있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얘기 많이 해보면은 그 이면에 귀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엉뚱하고 귀엽고 약간 4차원의 느낌도 나고 나중에는 내가 좀 보호해주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1번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보호자가 되고 싶어. 이런 느낌이고 물론 1번 분들이 이성분들한테는 뭔가 끼를 부린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똑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모습을 근데 그걸 해석하고 매력을 느끼는 방법에서 동성과 이성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동성분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맥, 도움이 되는 친구, 내가 되고 싶은 친구 약간 그런 동경의 느낌 때로는 질투,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성분들이 봤을 때 1번 분들은 뭔가 겉바속촉의 느낌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강해 보이고 독립적인 느낌 이면에 뭔가 의외성이 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죠. 뭔가 허술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언뜻언뜻 비치는 외로움, 고독함 그러면서도 그 안에 반짝이는 1번 분들의 특성, 개성과 아이디어, 순수함 이런 것들 그리고 1번 분들이 은근히 사람 잘 챙기고 배려하고 약간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1번 분들의 틈에서 나오는 허점, 허술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특히 이성분들이 발견하고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요. 의외로 1번 분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던가 의외로 귀엽게 실수하는 모습이라던가 잘 속는 모습이라던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 모습이라던가 약간 그런 거 있죠. 뭔가 멋지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길치야. 그럼 좀 귀엽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슬픈 영화 보면서 혼자 울어.
저 사람은 뭔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동물 앞에서는 표정이 밝아지고 되게 잘해주고 순수해. 약간 그런 의외성을 보면서 이성분들이 1번 분들을 파괴되고 좀 더 좋아하게 되고 알면 할수록 더 호감 가는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성분들이 느끼는 1번 분들의 매력 자리에 더 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1번을 표면적으로 파악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깊어. 아니야. 심오해. 되게 흥미로운 존재고 그러면서도 미지의 존재.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대할 수 없고 정복하기가 힘든 존재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뭔가 우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저 사람한테도 저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조금 내심 가지는 이성분들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1번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고 깊은 모습을 알아갈수록 이 이성분들이 특권의식, 그러니까 좀 우쭐함을 가지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1번의 이런 모습 몰랐지? 나만 알고 있는 모습이야. 내가 안목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번이 그만큼 나한테 마음을 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1번이 약간 본인의 의외의 모습을 내보일수록 이성분들이 훨씬 감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성분들의 속마음 자리에 전차 카드가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렇게 훅 가까워지고 싶어. 내가 드릉드릉 약간 내가 찾던 사람이 1번이야. 딱 내 취향이고 1번 같은 사람은 나한테 진짜 흔하지 않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지고 좀 빨리 친해지고 싶고 뭔가 손에 닿는다 싶으면서도 아니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좀 더 저돌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1번 분들은 그걸 대시를 한다고 바로 받아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성들이 약간 말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약간 남몰래 좀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성분들이 1번 분들에 대해 어떤 뒷얘기를 할까 자리에 컵 2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약간 나 1번 잘 안다? 1번이랑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1번이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 웃기지 않냐? 1번 이런 매력 있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나 1번이랑 친하고 1번 되게 잘 알아. 이런 거를 은근히 티낸다고 하거든요. 니네들이 모르는 1번의 매력을 나는 알고 있어. 1번은 은근히 여리고 순수하고 길치 아니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마음을 되게 잘 열어준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티를 내거나 약간 내가 되게 친하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다른 이성들한테 좀 견제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1번의 비밀스러운 모습이나 숨은 매력 이런 걸 나만 알고 싶어하는 좀 소유욕 특별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 분들의 기질이나 매력이나 핵심 알맹이 이런 것들이 동성 이성에게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똑같은데 캐릭터의 해석 방법, 캐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 동성 이성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매력을 좀 더 증폭시켜서 좀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조언 카드 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면요. 방해 자리에 의존의 카드가 있거든요. 1번 분들은 내가 남들한테 의존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막 줏대없이 휘둘리거나 이럴수록 매력이 팍팍 깎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얽매이거나 목매달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려고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거나 약간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되게 매력이 반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조언 보시면 커넥션 카드가 떠 있어서 이렇게 나의 독립심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나의 진심이나 외로운 것들, 힘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적절히 잡아야겠죠. 예를 들면 동성 친구한테도 이렇게 진심을 진솔하게 전달을 가끔 하면 좋겠죠. 내가 진짜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아니면은 네가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하고 나는 진짜 너 덕분에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진짜 너한테 많이 배워. 너한테는 진짜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 너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내가 훅 다가가는 듯이 표현을 하면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스르르 녹는다고 그러죠. 간이 녹는다고 그러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분들이 1번 분한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좀 더 많은 거를 해주고 싶어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감동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뭔가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어. 원만하게 살고 싶고 적을 안 만들고 싶고 내가 동성들이랑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질투를 받거나 방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게 싫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을 좀 내보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나한테 특별한 사람인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주면 좋아요. 카톡, 전화든 간에 갑자기 생각해서 전화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 생각나서 이런 거 샀어, 다음에 만나면 내가 저 줄게, 약간 이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질투하는 사람이라던가 견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회생활 잘하고 싶다, 내가 소위 좀 정치질이나 이런 게 약한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 유대감을 강화하고 싶고, 내가 막 질투당하는 일이 많고 뭔가 조금 불편해,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면은 훨씬 좋다. 반대로 보면 이성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고,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고, 너 되게 대단하고, 너 생각나서 산 거고,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이러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나한테 특별해 라는 티를 팍팍 내주면요, 이성분들은 훨씬 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1번 분들의 대외생활이나 사회생활은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언으로 드리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을 알고 있는 동성 이성 분들이 2번 분들의 얘기한 편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우선 2번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되게 어른스럽다, 성숙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유치한 농담 말고 세련된 농담, 조금 차원이 높은 똑똑한 농담 할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약간 센스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깔끔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2번 분들 매력 자리에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반짝반짝하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상형인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2번 분들을 딱 봤을 때 뭔가 겉모습이 순수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아이 같은 느낌, 눈이 반짝반짝하는 느낌, 뭔가 세상의 때가 좀 덜 묻은 그런 느낌도 느껴질 수 있고요. 뭔가 목선이 예쁘다, 눈이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 이런 식으로 2번 분들의 외모 자체도 눈에 띄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의 외모 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2번 분이 뭔가 여유롭고 잘 살아 보여, 부티가 나고 약간 워너비의 느낌도 줄 수 있고, 스타일이나 외모적으로 나한테 어울리게 센스 있게 좀 꾸미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번 분들이요, 여기 키카드 자리에 약간 이렇게 물에 빠져있는,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카드도 나오고 있고, 약간 물이 내 목에 약간 찰랑찰랑 차있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뭔가 겉모습과 내 안에 속의 괴리감이 조금 커 보인다. 그리고 기질 자리에도 소드 9번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쁘고 눈에 띄고 반짝거리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런 느낌인데, 은근히 뒤에서는 생각이 많고 나 자신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아성찰을 하고 이런 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 성숙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또래보다 정신 연령이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초연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2번 분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편이에요. 본인 일도 잘 책임지고 제대로 하면서도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 사수 이런 식으로 후배를 좀 가르치고 팀을 이끄는 역할을 내가 원하는지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떠맡으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2번 분들은 회사나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영받는 타입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편하게 해줘요. 그 쓸데없는 권위의식이 없고요. 배려를 해주고 맞춰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멋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약간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2번 분들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2번 분들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말 하나를 해도 허투루 안 하고 겉으로는 농담하고 즐겁게 웃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2번 분들은 본인이 놀림을 받아도 웬만하면 좀 웃어 넘기고 둥글게 넘기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막 선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번 분들의 내면의 선은 다른 사람보다 되게 널널해요. 근데 그 선을 한 번 넘었을 때 2번 분들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지는 않아요. 많은 기회를 주진 않아요. 은근히 칼 같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뭔가 그래서 조르고 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사실은 2번 분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잘 안 믿고요. F 같은데 알고 보니까 T 성향이 강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은근히 쟤는 T고 은근히 똑부러지고 되게 칼 같다. 뭔가 감정이 호소하거나 우야무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딱 내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친하다고 해서 뭐 봐주거나 잘못한 부분에 감싸주거나 이러지 않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딱 나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뻔뻔함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사실은 내가 사회나 회사에서 조금 편하게 살려면 뻔뻔함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2번 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고 최대한 다들 좋게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 2번 분들이 칼 같아진 면이 있어진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본질적으로는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고민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할지라도 이 2번 분들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라서 상당히 인생에 대해서 난이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빡세지는 약간 그런 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봤을 때 2번 분들은 멋있는 부분이 있고 성숙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되게 2번 분들이 이루어낸 것도 부럽고 리더십도 있고 주변 다른 사람도 있고 뭔가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손민수하고 싶다. 나의 추구미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2번 분들이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 그러한 좀 2번 분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2번 분들은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약간은. 그래서 의지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이런 부분은 이성이고 연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기지 않고요. 심하면 언제든 마음이 변하고 뒤돌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은 변하는데 내 연인이라고 예외겠어? 약간 여러한 생각을 은근 냉정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처도 예전에 좀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MBTI로 따져볼게요. 이게 100% 이거 뽑으신 분들이 다 이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약간 인프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피, 인프제 약간 IN, 약간 요런 쪽의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면서도 속에 은근히 칼 같고 사람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높으면서도 함부로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해주면서도 자신은 스트레스 받는 그 양면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기가 빡센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때문에 능력도 출중한 거고 사회적인 평판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회사가 시키는 만큼만 해, 적당히 해, 이게 잘 안 되고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나가는 그러한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2번 분들은 나중에 독립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를 한다거나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예술가로 전향을 한다거나 간에 높은 성취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특히 명예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번 분들은 웬만하면 적이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다 융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나쁜 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뽑아본 동성분들과 이성분들의 뒷말 자리에도 오히려 칭찬밖에 없거든요. 거의 칭찬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으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점이 더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은요. 가장 시급한 게 약간 멘탈 케어예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은 이상주의의 성향도 있어요. 완벽주의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금 배워나가려는 느낌도 있고 타고난 감, 센스나 예술적인 성향도 좀 좋고 머리도 좋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건은 되게 좋은데 나 자신을 좀 괴롭히는 면이 있어요.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저런 고민하는지 몰랐어. 왜 저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몰랐어.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친구들이랑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선을 넘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다가 그러니까 강하게 쳐내거나 꼽을 주거나 아니면은 너 좀 이런 거 무례해 라고 말을 하면은 정말 속이 편할 텐데 이 2번 분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손절을 좀 해버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좀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이 손절을 당했다라고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근데 2번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할 만 했거든요. 그렇게 기준이 높지도 않고 웬만하면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스르르 끊어버리지 싸우거나 언성 높이거나 이런 거 자체를 좀 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분들의 선을 넘는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 상대방은 또 그거 가지고 2번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날 손절을 했어. 쟤 되게 배신감 느낀다. 이러면서 2번의 얘기를 안 좋게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혹은 뻔뻔하게 계속 연락을 할 수도 있죠. 2번 분들이 손절하려고 하는 거를 모른 척 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연락을 할 수도 있어서 2번 분들은 스트레스를 거기서 또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이 2번 분들을 매우 좋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번 분들은 본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법 혹은 이러한 좀 기준을 좀 낮추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1순위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2번 분들을 본 동성분들과 이성분들의 이미지 어떤 것인지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컬러감이 좀 비슷하긴 한데 동성분들이 본 2번 분들은 그린 3번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좀 크게 자라난 아름드리 나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늘에서 몸도 뉘이고 피톤치드도 맞고 약간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요. 이성분들한테는 좀 더 기준이 박하고 논리적인 느낌이 있어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차가운 계열의 색깔은 맞지만 약간 그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초록색이 좀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2번 분들이 동성한테 좀 더 잘해주고 이성한테 좀 더 박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동성분들이 본 2번 분들의 이미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편하게 대해주고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사실은 약간 혼자 붕 떠있는 느낌? 혼자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외로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또 매력 자리 보면 정의 카드가 떴죠. 상당히 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제대로 하신다. 웬만하면 호구 안 당하려고 하는 분들 똑똑하고 그래서 여기 동성분들이 생각하는 여기 속마음 자리에 태양 카드가 떴죠. 사실은 되게 순수한 사람이고 해맑은 사람이고 2번은 선한 사람이고 때가 안 묻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2번 분들이랑 별로 안 친한 상태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허투루 말하거나 허투루 행동하면서 말실수하는 그런 느낌도 없고 인생 2회차 같은 느낌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평판도 좋고 사실은 정말 근데 가까운 친구가 돼서 깊게 보면 볼수록 2번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어른이다라면 후인상이 약간 어린아이 같다라고 상당히 반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분들이 2번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면 알수록 막 질투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어쨌든 좀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번 분들의 본성은 좀 순수하고 상처를 잘 받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약간 경계심, 적개심, 질투심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2번 분들을 좀 더 케어해주고 2번 분들을 좀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말 그대로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동성분들의 뒷얘기 자리 보면요. 3번 스톤즈가 나왔잖아요. 이 2번 분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 동성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그러면서도 2번 분이 뭔가 특히나 일적으로 엮였을 때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하고 협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1인분 이상을 하는 분이고 리더십이 있다. 어디 묻어가거나 내가 책임감 없게 막 던지고 이름만 올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드캐리를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리더 자리를 맡고 조장을 맡고 이러한 느낌을 좀 맡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 리더 자리를 맡으면서.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죠. 반대로 그 회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2번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고 싶어 해요. 굉장히 의지가 되고 믿음직스러운 동료이자 리더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동성분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사실은 2번 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 상처 잘 받고 고민 많고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라고 도와주는 동성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인간적인 호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물론 나쁜 사람들은 있어요. 질투하거나 시비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번 분들은 적이 없고 호감을 많이 받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성분들이 본 2번 분들의 이미지 보면요. 여기 칼투성이에요. 그리고 2번 분들의 매력 자리에 이미지 자리에 딱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내가 넘사벽이라는 거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벽이 높아. 약간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다가가기도 조금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은근히 이성분한테 좀 더 기준이 박한 모습이거든요. 약간 철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친해지기가 은근히 힘들다라는 느낌도 있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기준이 높고 손절하는 기준도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이성분들이 초반에는 진입장벽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성분들이 2번 분들 대할 때 속마음이 소드 프린세스예요. 호감이 있는 이성분들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정신 차려보면 다시 멀어져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또 새로운 모습이 있고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고 굉장히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겉모습의 매력이 굉장히 스타, 반짝거리는 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2번 분들이 되게 눈에 띈다. 여기 뒷말 자리에 뜬 거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멋있고 이상형이야. 내 어른스럽고 되게 눈에 띄는 사람이야. 약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2번 분한테 그냥 가볍게 애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상대라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 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의 특징은 편안하고 신뢰가 우선 가야 되고요. 같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뭔가 어른스럽고 내가 매력을 그러면서 느끼는 어떠한 성격과 외모여야 되고 그거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이성들이 봤을 때 좀 뛰어나고 좀 매력을 느낄 만한 직업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로서 좀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2번 분들은 이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상대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다가가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처음에는 2번 분들이 배려해주고 웃어주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고 뭔가 가까워졌다 싶은데 알고 보면 2번 분들의 허들이 높다라는 거를 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2번 분들이 내가 먼저 이성한테 어필을 하거나 이성이 아쉽거나 막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가오면 2번 분들은 그거를 선별하고 고르고 괜찮은지 끊임없이 시험해보고 내 조건에 맞춰보고 이런 역할이지 2번이 먼저 대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느끼는 2번 분들의 매력 자리에 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죠. 움직임이 없어요. 누워있잖아요. 생각과 고민만 하고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울릴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저 사람의 매력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약간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까다롭고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고 아무나 내 곁에 두지 않는 그런 칼 같은 모습이 오히려 더 좋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예시를 들자면 뭔가 어려운 게임일수록 더 클리어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느껴지듯이 2번 분들이 이성분한테 어려운 게임 혹은 최종 보스 그런 걸로 느껴지면서 더욱 매력을 느낀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2번 분들은 일단 초반에 진입장벽이 높지만 그 높은 진입장벽을 헤치고 결혼 혹은 깊은 관계로 골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2번 분들이 스트레스를 사실 받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가면 갈수록 2번 분들의 진가를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남자 중에서 이 2번 분들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쉬운 이미지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성, 이성 분들에겐 평가가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2번 분들이 만약 내가 지금 바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아량을 넓게 가지는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이 나의 타고난 매력을 잘 살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2번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조언 카드를 보고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여기 방해 자리에 와일드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언 카드에는 혼란의 카드가 떴어요. 비슷한 결이죠. 어떠한 나의 계획이라든지 예상했던 결과, 나의 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은 내가 판단했던 저 사람 이런 것들이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좀 나에게 공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상대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상대 약간 조금 무질서한 상대를 만나거나 하면은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살면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나 혼란을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혼란이나 변화, 예를 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뭐 갑자기 직장을 바꾸게 된다거나, 갑자기 뭔가 일을 하다가 이게 빠그러진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거나, 인간관계에 마찰이 생긴다던가, 이사를 가게 된다던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던가, 독립을 하게 된다던가, 이러한 변화. 혹은 주변 사람들을 뭔가 손절하게 된다, 물갈이가 된다던가, 마찰이 생긴다던가, 이러한 다양한 인생에 있어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번 분들은 그 변화, 변수 하나하나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2번 분들이 굉장히 본인의 멘탈적인 HP라고 하죠. 체력을 깎아먹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면 살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연륜으로 극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멘탈 관리를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주변의 변화나 스트레스에 유연해지는 모습을 갖게 될수록 2번 분들의 매력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인생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신 자체도 굉장히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2번 분들이 현재 자리 보면은 10 오브 완즈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뭔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리하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있거든요. 책임감도 있고 중압감도 있고 나를 좀 몰아세우는 경향. 근데 여기 미래 자리 보면은 차일드 오브 컵 카드가 떴기 때문에 좀 유연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세상의 변화나 변수, 스트레스, 이러한 계획에 대한 틀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의연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좀 더 발휘하고 나의 예술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펼치면서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생을. 뭔가 나를 증명해 나가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러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거는. 인생 별거 없구나. 내가 그냥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변화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사람이 된다. 달관한, 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달관한 느낌까지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은 2번 분들의 매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신뢰도가 올라가고 무엇보다 2번 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물론 내 마음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유연해지는 마음,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걸 추천해 드리면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3번 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동성분과 이성분이 적어놓은 편지가 있는데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아이고. 일단 3번 분들 있잖아요. 일단 컬러 카드에서조차 좀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여기 레드 2번, 옐로 1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호기심도 많아 보이고 밝은 매력,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려는 좀 톡톡 튀는 매력도 있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보이고 관심사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이디어도 많고 본인이 가진 재주도 많고 그 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 같은 것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업을 하거나 취미를 하거나 배우는 것도 나의 전문 분야만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던가 분야라던가 좀 더 파생되는 다른 분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은 여기 컵 카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이디어 쪽도 조금 뛰어나신 편이지 않을까 싶고 창의력도 있으신 편이 아닐까 싶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예술성을 펼치거나 새로운 발상, 기획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강점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기본 기질로요. 펜타클 8번 카드, 성실한 카드가 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신 편이세요. 일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 편이고요. 뭐 내가 일을 입에 풀치려 하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일을 할 때도 내가 좀 즐거웠으면 하는 느낌이 있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자체를 통해서 나의 자아 실현이나 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일을 그냥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본인이 안 하고 싶은 일들, 좀 틀에 박히고 재미없는 일들,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 톱니바퀴처럼 내가 끼어 들어가야 돼서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 꽉 막힌 틀이 약간 있는 보수적인 조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숫자, 회계, 이런 정확하고 뭔가 정답이 있는 그런 일보다는 좀 더 정답이 없는 일, 나 자신을 좀 발산할 수 있는 예술, 창의성, 아이디어,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쪽도 좋으시거든요. 나 자신의 확고한 주관이나 세계나 아이디어나 이런 나의 능력들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조직이나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상당히 높은 능력을 뽐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키카드에 브레이크업스, 메이크업스 카드가 떠있고, 매력 자리에는 스트렝스 카드가 떠있어요. 그리고 과거 자리에는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떠있어서 3번 분들이 제가 앞서서 밝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조금 산전수전은 많이 겪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때로는 자기 마음 편하게 사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3번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날카로워 보이거나 그런 느낌도 없어요.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같이 있을 때 즐겁고 재밌는 사람, 이런 포지션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는 3번 분들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고생 안 했을 것 같아 보이고 생각이 얕아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 붙어서 예술로 승화가 된 이 킨스키 카드, 과거가 있는 카드죠. 나의 주관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외압이나 반대에 굴하지 않고 이 밀어붙여온 이 완드 7번 카드, 과거 자리에 있죠. 3번 분들은 과거에 굉장히 쉽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아요. 이 인생 경험이라고 하죠. 그것도 많고,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 만났거나 헤어지거나 왕따를 당해봤을 수도 있겠죠. 혹은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줬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 같은 경우도 뭐 취미 이런 것도 3번 분들은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호기심 때문에 많이 해보셨다. 그래서 3번 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자아 성찰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면은 내가 어렸을 때 나랑 잘 안 맞는 부모님, 가족, 잘 안 맞는 또래, 직장에서는 뭔가 혹은 뭐 나랑 잘 안 맞는 조직, 상사, 혹은 사춘기, 그런 사회초년생 시절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힘들게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3번 분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특이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3번 분들은 약간 튀어나온 못 같은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3번 쟤는 왜 혼자 튀어? 약간 특이해. 약간 요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기 때는 사춘기가 조금 세게 왔을 수도 있고, 단체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적응이 힘들거나 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투받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회나 사람들한테 치여서 살았을 수도 있다. 그만큼 3번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도 좀 많이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3번 분들이 굉장히 속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 3번 분들이랑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은 A야 라고 똑같이 결론을 냈을 수 있지만 사실은 3번 분들의 그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 훨씬 깊고 복잡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분들은 A부터 Z까지 다 경험을 싹 해보고 중간중간에 진리가 B인가? C인가? Z인가? 이런 생각을 거치다가 그 과정에서 결국 진리는 A야 라고 다시 도달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3번 분들의 경험의 깊이를 미처 짐작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사실 3번 분들은 그런 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3번 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쪽에 좀 가깝지 않나. 나의 뭔가 자아를 실현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 싶고 3번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탑을 찍거나 내가 통달하거나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은 그다지 크게 쓰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본인의 세계관, 내면 그리고 나의 사람 이쪽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3번 분들은 이미 과거에 많은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경험, 정말 진짜 힘든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 불화라든지 애정 문제라든지 내가 애정을 충분히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끼리 마찰을 했을 수도 있고 나쁜 경험도 당해봤을 수 있고 하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경험은 즉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매력 자리에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내면의 힘이 굉장히 뛰어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사람,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눈에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본 3번 분들의 모습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동성분들 그리고 이성분들이 보는 3번 분들 카드를 읽어보면요. 일단 보면요. 여기 이게 동성분들이 보는 3번 분, 이게 이성분들이 보는 3번 분인데 둘 다 되게 밝은 카드예요. 열정이 있는 카드고. 근데 동성분들이 봤을 때는 3번 분들의 열정이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요. 열정과 능력 쪽이 나의 일에 대한 열정이나 삶에 대한 열정, 창의력이라던가 항상 변화하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보고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성분들은 이 3번 분들의 밝은 모습, 즐거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 장난기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모습, 넘치는 모습 옆에 있으면 내가 덩달아서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더 매혹되고 지적 탐구심도 높아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동성분들이 본 3번 분들의 이미지 보면은 휠 오브 포춘스가 나와가지고 3번 분들은 항상 새로워. 뭔가 변화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그전이랑 그대로인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깨달은 게 있고 달라진 게 있고 항상 뭔가를 시작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3번 분들의 매력 자리에는 8번 컵 카드가 떠가지고 이 3번 분들이 내가 회사 잘 다니다가 때려치고 카페를 하거나 프리랜서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상담 대학원을 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만약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성분들을 겉으로 봤을 때 3번 분들은 그 과정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고 그 경험도 결국엔 나한테 자산이 될 거야 라고 의연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3번 분들은 이것저것 잘 시도하는 편이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니면은 예전부터 내 꿈이었어. 이런 흥미 위주의 선택을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좀 깜짝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너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갑자기 카페를 한다고? 갑자기 유튜브를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본인이 하던 거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고 평범하게 살면 실수 안 할 텐데 너무 이것저것 손을 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단점으로만 보는 경우고 3번 분들의 장점으로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3번 분들은 이것저것 재주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 하세요. 그래서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런 모토를 가지시면 좋고 본인이 진짜 막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경험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3번 분의 인생이라는 거는 나의 자아 성찰, 즐거움,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뭔가 크게 실패하지도 않고 만약 실패를 해도 그게 또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밑거름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약간 좀 더 참아보지. 좀 더 참고 퇴사하지. 약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3번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스스로의 판단을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은 여기 동성분들의 뒷말자리에 더 월드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3번은 진짜 자기 세계가 확실하다. 자기 길을 가고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의 성격, 본인이 행복한 쪽 그런 쪽으로 좀 밀고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또 그게 3번 분들의 개성이나 능력이라고 동성분들은 다 뒤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본인의 길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성분들이 본 3번 분들은요, 식스 오브 컵스가 나와가지고 되게 3번 분들의 밝고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도 있고 귀여운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지게 매력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3번 분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어린아이 카드거든요. 이 3번 분들이 본인이 행복한 쪽으로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도전해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서 세상에 때가 덜 묻었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좀 케어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성분한테 이 3번 분들의 매력이 또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완전 반대의 데빌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는 시선 이면에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여운 여동생, 남동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분들이 3번 분들이 보면은 정말 유니크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흔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딱 봤을 때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야.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놓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서 덕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3번 분들이야말로 좀 덕질하기에 최적화된 인재가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알면 알수록 새롭거든요. 사람이 가볍지가 않고 사실은 뭔가 아픈 과거도 있고 경험도 많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통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고민 상담도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성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고 즐겁다. 같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귀엽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알고 봤더니 되게 알짜배기고 생각이 깊어. 내실이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애티튜드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즐겁게 사는 추구하는 모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와도 멘탈은 흔들리겠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고 본인의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내 옆에 두고 싶어진대요. 그리고 이런 3번이랑 같이 살아간다면 내 인생도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특히 뭔가 상사분들이 3번 분들을 보고 예전에 나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3번 분들이 깊이도 깊이지만 같은 주제나 같은 일이라도 색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 그래서 이 단체, 학교나 학원, 직장 이런 데서 좀 말이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 없고 평범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3번 분들이 내가 나서서 나를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 분들이 3번 분들이 인식하는 느낌. 어떤 곳에든지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데 그 잘못하면은 구설수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3번 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상황이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3번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취미를 하고 어떤 최근에 성과 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과도하게 좀 오지랖이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3번 분들 자체가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이고 이성이고 따질 것 없이 존재 자체가 조금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캐릭터도 있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유튜브에도 상당히 좀 잘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요. SNS, 인스타 이런 거 하셔도 약간 다른 사람들이 손민수 하기에 조금 최적화된 상대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 보시면 3번 분들 또 월드카드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앞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점점 확립이 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3번 분들의 매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느낌이고 나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제시하거나 독자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참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번 분들은요, 좀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경향이 있어요. 동성, 이성 다 척지지 않고 얘기하면 티키타카 잘 되고 분위기 메이커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 자체를 크게 타지 않고 두루두루 좀 잘 지내는 거를 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3번 분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분들은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만 잘 지내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웃어주고 얘기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3번 분한테 유일한 존재였으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좀 불안하고 뭔가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내가 질리거나 하면은 다른 이성이나 다른 환경으로 나는 신경 안 쓰고 훌훌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성분들이 빨리 이 3번 분들이랑 관계를 확립시키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어요. 빨리 내가 내 거라고 도장 꽝꽝 찍고 싶고 내가 리드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이 급해진다고 하죠. 내가 연애관계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로 묶어놓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느낌? 3번 분이 막 엄청 바람둥이고 바람기가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본인이 즐겁고 행복한 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뭔가 도덕관념이라던가 뭔가 틀에 박힌 그런 거는 좀 덜 얽매이는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유연하고
나거든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 3번 분들이 좀 내가 묶어놓고 싶어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려는 이성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3번 분들 둘 다 밝은 이미지가 두드러지는데 동성의 경우에는 통찰력 있고 열정이 있고 약간 에너지를 좀 더 두드러지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성분들은 3번 분들의 뭔가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고 밝은 모습, 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 즐겁고 그러면서 강력한 홀리는 듯한 매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곁에 계속 두고 싶고 때로는 좀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3번 분들은 인기가 조금 많은 편이지 않을까. 3번 분을 노릴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3번 분을 조금 구속하려고 하거나 땅땅땅 내 애인이고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야 이렇게 확립시키고 싶어하는 이성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나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증폭시킬 수 있을지 조언 카드 펼쳐보고 리딩 마무리하면요. 여기 방해 자리에 체스 카드가 떠있죠. 이거 자체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큰 판을 봐라. 한 수 한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긴 호흡으로 인생을 봐라. 가끔은 인내심을 가지고 빨리 포기하지 마라.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카드거든요. 3번 분들이 솔직히 좀 성격이 급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이게 흥미가 좀 떨어진다,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확 식는 그러한 느낌도 있고 중도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장점으로 발휘가 되면은 그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것들을 재주를 좀 얻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때로는 묵직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지구력도 갖춰진다라고 하면요, 3번 분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너무 자유롭지 말아야 되고 또 너무 묶여있지도 말아야 되고 중간을 찾으라는 건데 쉽진 않죠.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 보시면 데자뷰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 되게 많은 경험을 했고 상처도 받았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성숙한 내가 된 거지만, 사실은 이 과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나 기억에 있어서 조금 매달리는 경향도 있다. 신경 좀 영향을 받는 경향도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부모님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던가, 내가 뭔가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던가,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다던가, 친구 간에 갈등이 있었다던가, 배신을 당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3번 분들이 약간 상처받고 실패한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게 은근히 좀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깊은 곳에서는 응어리가 되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불쑥불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해서 내가 교훈을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랑, 내가 그런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멘탈이 약해지고 그런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3번 분들이 나의 과거의 아픈 경험을 회피하지 말고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타고난 재능, 매력을 크게 발휘하면서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지고 인기도 끌면서 사람이 굉장히 연륜이 쌓여서 나이테가 촘촘하게 박힌 아름드리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4번 분들이 어떠한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동성분과 이성분이 이렇게 편지를 적어줬으니까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저는 4번 분들 카드를 보고 느끼는 게 확실히 멋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쉽지 않아. 포스라고 하죠? 영상에서 이 포스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기는 하는데 이 단어 말고 다른 표현이 딱히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세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분들은 나중에 본인 사업이나 독립하신다고 하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면이 있고 실행력이나 행동력, 열정,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호불호가 좀 강한 느낌이에요. 까다로운 느낌도 있거든요. 이 4번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손절하고 어떤 기준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 이 4번 분들의 기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짐작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4번 분들의 마음에 쏙 들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겠죠. 4번 분들의 자신감, 자존감도 높아 보이거든요. 내가 꿀려? 뭐가 꿀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더 힘들 수 있겠죠, 파악이.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요.
뭔가 4번분들이 여자라고 해도 남성성이 좀 두드러지는 느낌인데, 또 웃긴 게 만약에 이 3번분이 남자라고 하면 또 은근히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고 열정적이면서 동시에 세심하고 까다롭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이런 건 정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그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원화를 하기는 싫은데 일단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내가 생각하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사력 있고 배려 잘하고 예쁘게 말하고 사람 잘 못 자르고 배려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4번분들은 좀 칼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고 단호한 면도 있고요. 본인의 기준이 높고 사람의 그 무의식 뒷면, 간파한다고 해야 되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이런 걸 좀 잘 알아보세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던가 이성이라던가 이런 사람을 단칼에 자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번분들이 고집이 있고 주관이 강하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4번분들 기질 자리에 여사제 카드가 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편이고요. 영리하고 예의를 중시 여기고 살짝 보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거나 위계질서라던가 그런 부분,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은근히 엄격하고, 그리고 또 기본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본부터 잘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의 긍정적인 보수적임이거든요. 뭐 꼰대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리고 4번분들의 매력은요, 소드 10번, 그리고 동성들이 봤을 때 4번분들 이미지에도 데스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끝을 상징을 해요. 엔드.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하고 똑부러지고 뭔가 우야무야 질질 끌려가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상대방한테 뭔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어 저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내 마음에서도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뭔가 질질 끌고 마음 약하고 열여서 못 끊어내고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없다. 이런 부분이 4번분들의 굉장한 강점이다, 매력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판단력, 단호함, 결단력 이런 것들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4번분들은 나중에 사장님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근데 반전인 게 여기 능력 자리에 컵 여왕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분들이 제가 계속 강하다, 단호하다 하는데 사실 여린 데가 있고요. 은근히 남들 모르게 상처받고 세심한 면이 있어요. 아주 세심해요. 그래서 4번분들이 여자라고 하면 남성성이 있고 남자라고 하면 여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섬세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상처받기 쉬운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특유의 센스나 감성이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 사업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인 거죠. 남성적인 부분, 여성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시대에 좋은 인재가 아닐까 싶고 성공하기가 쉬운 그러한 캐릭터가 아닐까.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호불호 갈리고 본인 기준도 높고 한 번 사람한테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 한 번 마음 열어서 내 사람이 됐다고 하면 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좀 4번분들이 좀 대단하다라고 좀 내심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분들은 본인도 본인의 기준이 높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대단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을 리스펙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해내는 사람을 존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랑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은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고, 배려해주고 잘해주고 마음을 열고 속내를 말하는 그런 자상함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동성이랑 이성이 본 4번분들의 이미지 한번 볼게요. 보면 4번분들은요, 동성한테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동성분들이 보는 4번분들은 그린 1번 카드고, 이성분들이 보는 4번분들은 옐로우 3번 카드란 말이에요. 동성분들은 비교적 좀 더 친구다, 내가 좀 더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좀 더 봐줘야 되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의식이 강한 것 같고 배려해주는 부분도 강해요. 반대로 이성분들한테는 내가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지배적인 느낌이고 기준이나 요구하거나 이런 게 좀 더 빡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분들이 본 4번분들의 이미지는 데스카드예요. 이 데스카드는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카드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매력 자리에도 소드 10번 다 죽음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 4번분들은 통념적으로 내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내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여자, 남자와는 좀 다른 캐릭터예요. 까다롭다, 고집이 있다, 주관이 세다, 내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니라면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똥꼬집이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매력 자리 보시면 세븐 오브 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4번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4번분들한테 마음에 드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속내를 다 드러내지도 않고 4번분은요. 그러니까 뭔가 4번분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 성별, 직업, 위치, 등급 이런 거에 기반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그게 4번이야. 이런 식으로 4번분이라는 거 그 자체의 의의를 두고 이해하셔야지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4번분들이 능력이 좋은 편이라 동성분들이 4번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다. 동기부여도 받고 많이 배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4번분들이 비전이 높은 사람이다.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 동성들이 어떤 뒷얘기를 하나 자리에 시드 오브 스톤즈. 이 펜타클은 되게 현실적인 요소고 신중해요. 어떻게 보면 4번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4번분들이 기준에 안 맞고 손절당하고 내쳐지는 사람 이 입장에서 보면요. 4번분들은 냉정해, 계산적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쟤는 이기적이야. 희생하지를 않아. 자기만 알고 자존심도 세고 건방져. 재능 능력 있는 거 알겠는데 좀 재수없어. 약간 이런 느낌의 4번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좀 회사 정치질 무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좀 특히나 4번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까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바꿔 말하면 장점이거든요. 현명하다는 거고 똑똑하다는 거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칠 사람 내치고 현명하게 행동한다는 건데 이게 4번분들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는 안 비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성분들이 본 4번분들의 이미지는요. 딱 보면 완드 카드, 킹 오브 완즈 카드. 이게 굉장히 행동력도 크고 열정적인 완드의 왕이고요. 능력이 좋은 건 물론이고 그냥 지시만 내리는 왕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오는 왕이에요. 솔선수범하는 왕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성격이 좀 급하고 불같을 수도 있고 다혈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분들이 이 4번분한테 처음에 쉽게 다가가기는 좀 힘들고 쉽게 결혼 생활을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은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4번분들의 매력자리, 이성분들이 본 매력자리에는 3번 펜타클이 나와가지고 특히나 결혼 생활이나 공동 생활, 일을 같이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발이 잘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줘요. 내가 내 믿고 뒤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동료의 느낌?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 매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여리여리하고 소녀소녀하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투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뛰어난 가치라고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살펴줘야 되고 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고 멋지고 든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성분들 속마음 보면요. 4번분들 앞에서 할 말을 다 못해요. 약간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4번분들을 맞추려고 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함부로 못 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이 만약 여자라고 하면은 남자는 좀 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여성스럽다 할 만한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심 있고 유순하고 융통성 있고 그런 남자 좀 묻어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게 잘 사지지 않을까. 만약 똑같은 왕들끼리 만나면 둘이 많이 싸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반대의 성향을 만나시는 것도 좋겠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성분들의 뒷말 자리 보면요. 소드 에이스가 나와가지고 여기 매력의 원천 자리에 소드 에이스랑 똑같은 카드거든요. 4번분들한테 밀당이 안 통해요. 약간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사귀면 사귀고 말 거면 말고 썸이나 밀당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4번분들 입장에서 이런 규격 아래인 이성들은 칼같이 쳐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칼 같다, 무섭다, 냉정하다 이런 뒷말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장점으로 치환한다고 하면 멋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4번의 눈에 쏙 들면 너무 좋겠다. 살면 잘 살을 것 같다. 4번이랑 살면. 일 잘한다. 돈 잘 벌겠다. 이러한 판단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분들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는 먼저 대시하기도 하거든요. 리드로 하는 타입이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호불호가 센 만큼 억가를 당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4번분들답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번분들의 이런 매력을 어떻게 좀 증폭시킬 수 있을지 이런 조언 카드 뒤집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면요. 방해 자리에 아쉬움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4번분들은 완벽주의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4번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요. 높은 기준에 다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생각해보면은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완벽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일을 못하지? 왜 저렇게 능력이 안 좋지? 쟤는 상사인데 왜 이렇게 나보다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좀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고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좀 더 유하게 잡고 좀 너그러워지면 좋다.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걸 요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걸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4번 분들의 매력이 증폭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4번 분들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겠다. 그리고 4번 분들의 본인의 삶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 조언 보시면 또 끝에 대한 카드가 나왔죠. 뭔가 끝이라는 카드, 칼로 댕공 자르는 그런 카드가 4번 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4번 분들의 판단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잘라버리거나 중단해버리거나 퇴사해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끝이라는 거, 손절이라는 거를 너무 좀 자주 하면 좋지 않고 유한 기준으로 보시라. 그게 좀 더 4번 분들 자신한테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4번 분들이 계속 예를 들자면요. 이 회사는 이게 안 좋고 저 회사는 저게 안 좋고 해서 계속 퇴사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내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계속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좀만 더 너그러워지고 유해진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뭔가 세상과 살짝 타협하는 부분도 4번 분들에게는 좀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자리 보면 가디언즈 오브 더 소드가 나와 있어가지고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미래 자리 보시면 컵의 왕 카드가 나와가지고 4번 분들이 좀 더 유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성장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 뾰족뾰족했던 각들이 조금 다듬어져서 육각형, 보석이 되고 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진주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성장했다라고 하고 성숙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느낌으로 4번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면은 좀 더 너무 빡세게 살지 마시고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완벽주의도 살짝 내려놓는 방법을 깨우치면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면서 4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리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